뭐지 이러다가 그러니까 30분 동안 땡겨 끓었다가 놨다 끓었다 하면서 그게 물속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물 위로. 근데 그게 상어였어요. 그게 배 길이가 한 3m 정도 됐는데 올라오는 상어가 한 1m 50, 1m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쏘라는 거 쫙 하는데 비행기 문이 딱 열리는 그 순간에 우리 그때 동료 애들 22명인가 같이 있었는데 딱 쓰면 한 명씩 나가면 돼요. 그냥 나간다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그냥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무서웠어요. 비행기 딱 타고 낙하산 메고 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자세가 딱 우리 그 노란색 딱 무스크통 걸고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자세가 전부 다 뒤로 가 있더라고. 나도 마찬가지. 나가기 싫으니까 전부 다 이러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강아지 모니터가 있어서 모니터가 한 명씩 잡아 끌어. 일로 와. 나가. 일로 와. 나가. 이런 식으로. 솔직히 그때 무서웠어요. 그 짧은 5초에서 10초 사이인데 나는 머릿속으로 오케이, 내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멋있게 딱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왜인 걸 하다 눈 감고 떨어졌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뛰었던 22명의 우리 동료 애들 전부 다 눈 감고 뛰었어. 과반수가. 두 번째서부터는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는 눈 뜨고 편안하게 나가더라고. 5년을 오반 위에 있다 보니까 약간 참을성을 키운 게 가장 힘들었어요. 꼼빠니 꼼바처럼 이렇게 항상 준비해서 훈련 나오고 그게 아니라 평소 때는 평소처럼 일을 해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다 일하고 훈련 나갈 때 또 뭐해서 훈련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내 보직에 대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도 부탁을 많이 하고 하다못해 제네랄도 부탁, 그러니까 그림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막 2배, 3배 되니까 그런 게 힘든 거죠. 아프리카에서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친구와 이제 밤 낚시를 가게 됐어요. 낚시 장비를 해봤자 이렇게 코카콜라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줄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큰 그 바늘 같은 거 달고 줄을 달아가지고 거기 이제 뭐 소세지라든지 아니면 뭐 돼지고기 자른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굉장히 묵직한 게 걸리는 거예요. 뭐지 이러다가 그러니까 30분 동안 땡겨 끓었다가 놨다 끓었다 하면서 그게 물속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물 위로. 근데 그게 상어였어요. 배 길이가 한 3m 정도 됐는데 올라오는 상어가 한 1m 50, 1m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현지인이죠, 아프리카인. 그 친구가 막 줄을 끊으라고 막 과음을 지르고 우리는 술이 이제 취했기 때문에 어떤 객기로 그러면서 끝내는 이제 1시간 한 30분 만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인발리드에서 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전시가 반트 오피스들함의 그 전시거든요. 그러니까 군인 화가죠, 육군 화가. 그 당시에 프랑스에 전 아예 몰랐어요. 파리도 거의 안 올라오거든요, 저는. 파리에 대해서 몰랐고 항상 마르세유 그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전시를 했는데 제 그림이 억셉트 돼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 살도너 인발리드에서 했거든요. 그때 감동이 엄청났죠. 공수부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그 꼼빠니가 종류가 많아요. 뭐 각 꼼빠니마다 또 스페셜리티가 틀려요. 근데 나는 토카젠 꼼빠니. 토카젠 꼼빠니는 엉피비예요. 물에 관련된 건 다 토카젠 꼼빠니가 한다. 웃자고 얘기하면 지중해 물이 좀 낮아진 이유가 내가 그 물을 많이 마셨다.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은 좀 하겠는데 바다에서 하는 수영은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군대에서도 분명히 그 해상훈련을 받았어요. 해병대 나가고. 근데 해병대에서 받던 훈련하고는 천지차예요. 뭐 기본이 뭐 오리바지를 해갖고 4kg, 5kg, 6kg,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이제 바다 한복판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바닷물을 먹게 돼요. 먹어도 엄청나게 많이 마신다. 아마 지중해 물, 메디테라네 물이 낮아진 이유는 내 덕이 좀 클 거다. 내가 엄청나게 많이 마셨으니까. 한국과 프랑스 군대의 틀린 점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면 한국은 전국체전이고 프랑스 군대는 약간 올림픽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 와서 여기서 있는 친구들을 만날 경우에는 전 세계 친구들이 다 오잖아요. 그 친구들의 이제 특징을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지역별 특성을 알게 된다면 외인 부대 자체는 그 나라별 사람들의 특성을 다 알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한국 군대는 이제 훈련도 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과정이었고, 외인 부대는 실제 전투를 가상에서 교육을 받는 집단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재밌었다.
일과 외 시간에는 뭐 자유 시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 육군을 나왔거든요. 전투병이 아니라 저도 행정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군대라는 체제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틀린 거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체계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너무 변동이 심할 수가 있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간 얘네는 시스템이 그나마 확고해요. 그러니까 해짓을 못해요 좀. 대한민국 남자의 거의 과반수가 80% 정도는 이제 의무병으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나는 이병 때 훈련 나갈 때 우리 고참들 특히 병장들 짐을 다 내 가방에 내가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 그럼 나는 프랑스는 어떨까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잠시 쉬어 해갖고 이제 점심 먹는 시간이 됐는데 소대장이 자기 가방에서 자기 먹을 걸 끄집어내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잘 시간이 쭉 됐는데 중대장이 본인이 잠자는 그 침낭, 싹두쿠시아지 등등을 본인 가방에서 꺼내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와, 이 나라 스케치가 없구나. 하나에서 열까지 각자의 것은 각자가 한다.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의무병 제도가 없어지고 전부 다 이제 직업군인으로 변하면 아마 더 체계적으로 더 강한 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대 후 한국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어떤 약간 쫓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 있으면 그냥 항상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사회의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디 가만히 쉬고 있으면은 제가 뒤처지는 느낌? 뭐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구나. 여기서는 좀 내가 따라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프랑스에 살고 있는 게 저는 저하고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스위스 너무 가고 싶어. 그럼 차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당장. 그러면 하루 그냥 스위스에 갔다가 그 다음날 돌아올 때도 있었고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게 저는 유럽에 살고 있는 게 괜찮습니다. 저하고는 잘 맞습니다. 장교가 그러니까 질문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왜 외인 부대 지원했냐고. 저는 그냥 제 인생 바꾸고 싶다고. 바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 꿈이 원래 한국에 있을 때나 지금 한국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화가였거든요. 전 그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솔직히 한국에서도. 근데 지금 화가 됐잖아요. 그거 갖고 밥 먹고 살고 그거 갖고 집 사고 그거 갖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꿈을 이룬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외인 부대가 저한테 도움이 된 게 외인 부대 제대한 사람하고 인식을 똑같이 안 줘요. 그러니까 외인 부대 나왔다는 자체를 이 사람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줘요 솔직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를 내가 지켜줬는데 솔직히 5년을. 그러니까 제가 외인 부대 안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뭐 육군화가 지원하고 육군화가 통과하고 뭐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제대는 내가 지금 제대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미리 1년이나 2년 전에 지휘관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13년 차에 제대라고 한다고 하는 그것을 딱 결정을 내리고 계약 복무기간 다 정한 다음에 제대를 준비해요. 근데 막상 그 시간이 딱 되니까는 깜깜하네. 나가서 뭐 해 먹고 살지? 또 오늘 애가 둘인데 이거 이런 골치 아파. 하루는 영화를 보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드라이버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 딱 기사를 보니까 드라이버. 드라이버? 베테세? 오케이. 그러니까 운송업에 포마숑 받는 거를 받고 나서 이제 운송업 쪽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 산지가 벌써 올해가 25년 차예요. 그 중에서 나는 복무한 기간이 벌써 16년 복무했고, 그러면 벌써 나는 9년째 이 프랑스의 그냥 평범한 일반인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9년이라는 생활이 재밌었어요. 군대 생활을 한 만큼 현재 나만의 이 프랑스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그 생활 과정 중에 우리 벌써 아이가 한 명 또 태어나가고 아이 3명의 아빠이자 1명의 여자의 남편이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여행 운송업이 즐거워요.